자, 오늘은요 격주전의를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르긴 올랐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큰 폭으로 보이는데 실제 매주 실시됐으면 이 정도 폭은 아닐 겁니다. 조금 이제 올라가고는 있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니다.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긍정평가가 35.6%, 네. 부정이 61.9%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워낙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네. 이 조사를 보더라도 뭐 30% 다른 조사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요. 다른 이 조사는 조사가. 30% 미만인 경우도 아직 있어요. 그렇죠. 20%대인 조사도 있었는데 이 조사는 추세를 보더라도 20%대까지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0%대 중반 조금 이제 올라간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 위기감에 따른 결집.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사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있습니다.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네, 세계 22개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난번에도 꼴찌였는데 예. 이번에도 꼴찌였나요? 그렇습니다.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달 30일 기준 20%로 조사 대상 국가 22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네. 20%고요.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 이게 뭐 워낙 글씨가 그래프가 작아서 보시기 힘든데 오른쪽 조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역시 뉴스토마토 쇼미더민심 최고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2%로 나타났으니까 와. 지금 우리가 꼴찌인데 우리보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뭐 전부 다죠. 21개국.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더 높습니다. 네. 인도의 모리 총리가 상당히 높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영국도 포함되어 있고 바이든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다른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임기 초반이에요. 아, 그렇죠. 임기 초반의 대통령이 이렇게 22개국 중에서 그러니까 22개국이 대체적으로 뭐 OECD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들 만났을 때 그 윤 대통령 뭐 꼴찌라면서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말 안 하겠죠. 뭐 안 하긴 하겠습니다만 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아까 우리 영희 생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앞서 이제 강진구 기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배우자 이슈가 외국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격을 이야기하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가 BTS의 나라에서 왔어요? 삼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뿌듯하잖아요. 네. 넘버원, 네. 월드 넘버원.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뭐 공부를 어느 정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100점 만점에 받아쓰기 10점이었어요. 저는 민심 받아쓰기는 100점이면 좋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셨는데 공부 잘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나 받아쓰기 10점이었어. 예. 이렇게 친근하게 아이들하고 얘기하려고 하셨던 그걸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건데요. 자,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명품 보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요거는 앞으로 지지율 하락에 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 하락도 하락이지만 올라가던 추세였거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7에서 38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걷더니까지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네. 이게 지금 여성 응답자 그리고 MZ 세대도 그렇고 중도층도 그렇고 우리가 대선 때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쇼미더민심에서요. M여중 이들은 바로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아요. 네. 그때 오죽했으면 노영희 진행자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대선이라고요? 배우자 대선입니다. 그랬는데 1시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해소가 안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래서 자, 예. 집권 여당의 현재 모습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배우자 문제도 있지만 내홍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 국민의힘 정상화 조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 윤핵관은 자숙하고 물러나야 된다. 자 윤핵관 물러나. 그 다음에 33.6이고요. 그래야지 정상화된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네. 윤핵관
다 물러나 28.1%. 네. 그다음에 이준석 물러나 22.5%입니다. 자, 그 밑에 보기도 정상화는 힘들다. 그 밑에 게 더 충격이네요. 12.1. 네. 10명 중 1명 이상은 아예 정상화되기 힘든데, 자, 이거 그래프 조금 그대로 두세요. 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누구든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이준석이든 윤핵관이든 합집합이 80%가 넘어요. 아, 그러네요. 합집합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은 뭐냐면 이준석 잘했다고만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 사실은 더 잘못했죠. 그러니까 네.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놓고 보면,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 권성동 어서 나가. 즉각 사퇴야. 압도적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윤핵관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라. 이게 예. 33.6%인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내홍에 책임이 있다고요. 맞아요. 근데 나는 3등이라고요. 1등하고 2등이 먼저 물러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안 말했지만. 그렇죠. 윤핵관이죠. 네. 윤핵관인데 그래서 참 글쎄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 재빠르다고 그래야 되나요? 발빠르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장제원 의원은 이선우 때를 빡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감지를 한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이 윤정부에서 나는 임명되는 공직은 네.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선우 때 이야기하니까 뭐냐? 성동이 형 물러나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윤핵관에서도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뭐야? 난 조금 더 내 자리 지켜야겠는데 이선우 후퇴라고? 난 어떻게?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나 아니야?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어제 세 번째 가처분도 신청하면서 예. 물러날 태세가 전혀 아닙니다. 안 물러나죠. 네, 절대 안 물러나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안 물러날 것 같이는 보이는데 당분간은. 사퇴해야 된다라는 거, 이 여론조사 근데 결과 의견이 한번 많았죠. 볼까요? 이게 네. 적극 사퇴예요. 아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가 10명 중 6명입니다. 59.5%요? 그다음도 사퇴가 아니지가 않아요. 네. 사퇴 수습 후에 사퇴를 해야 돼가 27.2인데. 어쨌든 사퇴해라. 자, 여기서 노인희 진행자 보시기에 이게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물러난다예요. 사퇴 수습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나 가처분 재신청 하나 더 내고 양두구역, 구두구역 가처분 인용 한 방 더 맞아 이러잖아요, 그죠? 네. 해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 원내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새 비대위 이야기하는데 지금 새 비대위도 가처분해서 인용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퇴 수습이 안 된다니까요. 수습을 하고 나가겠다 그러는데 네. 수습이 안 되는데 앉아 있는 이유를 국민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민심이 정말 엄중하잖아요. 네. 밥상머리에 아니 이거 우리가 경상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뽑아 나왔는데 이건 뭐 하는 짓거리고 이거 막 치아프라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산소에 벌초하러 가서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 뭐 경북 칠곡에서도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야 많이 묻다 아이가 물러나라. 이제 좀 물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의중에 윤심 보장을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아니 그럼 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걱정하지 마. 그냥 이재명 수사하고 검찰 소환하면은 지지율이 또 다시 바뀌고 국면 전환이 될 거야. 이준석은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은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소장님 말하는 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전에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국민의힘의 내홍을 덮기 위해서 혹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대표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용으로 한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나온 주장하고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걸 알면서도 안 물러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니 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적어도 네. 내 영향력을 좀 유지하겠다. 그게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의 내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 자체를 놓지 않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요? 그게 되게 큰 거 보죠.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첫 주였는데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43.8%.
저도 이게 여론조사 공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는지가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은 네. 특이하군요. 네. 조금 이 조사는 그냥 저는 어디 뭐 우리가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편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조사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거든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높고 또 국민의힘은 또 낮아요. 이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어허. 그냥 지금 상황은 두 정당이 비슷하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지금 표본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그 지지도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조사가 저는 조작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정당 지지율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거든요. 조작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나 아니면 뭐 조사 이 문항이나 질문의 순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사 회사 가지고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이건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비슷한 정도의 지금 수준이다. 그런 조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예.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했잖아요. 예. 네. 자,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 받으면 달라지겠습니까? 월요일 지나고 나면? 저는 대전쟁이에요. 아, 정말 전쟁입니까? 아니 훈훈한 이야기 한 번 뭐 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찾아갔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그랬더니 저기 뭐 좀 협조 좀 해주시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네요. 뭐 이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서로 협력하자 그래놓고 그 다음 날에는 검찰 소환을 통보했어요. 그럼 이건 영수회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엿먹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는데 노영희 진행자한테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누나 우리 방송 끝나고 식사해요 그러는데 네. 목요일 날 잘라버린 거예요 방송에서. 그럼 이게 사람이 아니 날 방송에서 잘랐는데 내가 금요일 날 만나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신박한 생각이 딱 들어오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서 뭐 협치를 하고 전화를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과 연결하고 전화를 하고 뭐 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뒤통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게 처음 생각이었고 네.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고 배모 씨를 지금 구속을 하고 싶었는데 좌절됐잖아요. 네, 기각됐죠,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예요. 알겠습니다. 감사원 조사부터 예. 이재명 대표 소환까지 결국 정치 보복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 같은데 요건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내 등장하지 싶습니다. 네네. 예. 자, BTS에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BTS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방부가 국민 여론조사로 이거를 좀 해결해보고 싶은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처신 이거 옳은 겁니까? 저는 아,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국방부의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냥 여론 참고용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BTS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네네. 정말 우리 쇼미더 민심은 방탄소년단이고 방탄소년단은 쇼미더 민심이고 그렇잖아요. 뉴스토마토는 또 쇼미더 민심이고 또 방탄소년단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 소장 자기가 BTS를 거예요, 뉴스토마토에서는. Take a love, take a love. 네, 저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비도 네. 좋아하고 전국도 좋아하고 진도 좋아하고 RM도 좋아하고 RM 영어 너무 잘해요. 근데 자 우리 설문지에다가 BTS가 들어가고 병역 특례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해보나 말아요. BTS 넣고 자 여론조사 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한국 갤럽에서 했는데 자 BTS 병역 특례를 넣어버리면 찬성이에요. 우리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랑 BTS. 그러면은 BTS 넣으면 그냥 적어도 BTS 정도 되면 이건 특례를 줘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결정 내릴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중예술인도 클래식 예술인이나 스포츠인처럼 이런 병역 특례 우리 월드컵에 나갔던 축구 월드컵에 나갔던 2002년에 우리 4강 올랐는데도 다 병역 혜택 줬잖아요. 네. 박지성 다 줬잖아요. 안정환. 그러면은 저는 기준을 세워라 이거예요. 국방부에서 기준을 세우고 공론화 작업을 하고 꼭 BTS가 아니라 대중예술인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누적된 그때 뭐 하태경 의원 중심으로 누적 점수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걸 해서 자 국민들의 또 여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도 되겠다. 그럼 결단을 내리고 발표할 일이지. BTS 병역 특례는 여론조사로 결정을
왜 그래? 네. 조금 전에 보신 자료는요, 한국갤럽이 공개했던 지난 4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의 필요성. 이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BTS를 설문으로 넣고 쿠팡부에서 여론조사를 할 거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 그룹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준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세븐틴도 있고 많아요. 엑소도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엑소 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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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엑소 얘기해요 하면서 본인이 지금 신세대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건 매우 예전 버전이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